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 3주 전인가? 3, 4주 정도 전에 리뷰 한번 드린 적 있죠. 한 30평 정도 대지에 올라가는 건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오늘 현장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30평 땅에 어떻게 지어지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릴게요. 골조가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골조 마무리 후에 외장 작업, 단열재 다 지금 입히고 외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5층 천정에 골조를 칠 때부터 단열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여름에 태양열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5층. 그래서 예전에는 옥탑층을 비선호한 게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해서 선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단열재가 잘 돼 있어서 단열만 제대로 하면 오히려 5층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웃 주민들도 4층까지는 있어도 5층은 잘 안 올라오잖아요.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죠. 자, 5층입니다. 자,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외장 붙이고 이제 내부 마감이 들어가겠죠. 내부 이제 바닥 계단에도 돌을 붙이고, 자, 공간이 한 20평 정도 심평수 되는데 사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쁜 건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마감이 될 것 같고요. 대학가 인근이고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근린생활 시설로 뭐 카페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창을 크게 냈다는 것은 이쪽을 이제 그런 근린생활 시설, 식당이나 카페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창을 크게 낸 거죠. 개방감 있게. 물론 앞에 건물이 있어서 뷰가 그렇게 썩 좋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도 이렇게 개방감 있게 창을 넓게 내면 아무래도 조금 작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죠. 이런 통창으로 창을 넓게 내므로써 그런 장소의 협소함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창이 넓지 않습니까? 상당히 넓죠. 이 기둥 빼고는 거의 다 벽체가 전체 창이에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창을 굉장히 넓게 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개방감 있게 또 넓게 보이죠. 층고는 높이고 창은 넓히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0평의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생으로 지으면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공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뭐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우량 업체가 입점이 뭐 인테리어 많이 한 업체가 입점이 되면 또 장기간 또 안정적으로 임대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임대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래서 주거 상품을 할 건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할 건지 그거는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입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성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주거로 할 건지 근린생활시설로 할 건지.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했는데, 자, 건물의 용도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용 상품으로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 상품을 지으면 뭐 대학가 인근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공실의 우려가 굉장히 적어요. 리스크가 적죠. 대신 이제 관리 소요라든지 임대할 때 약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주거용 상품은 이런 근생 시설보다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 시설로 지으면 뭐 우량 업체, 뭐 우량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대기업 업체가 입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관리가 편해지죠. 거의 관리라는 게 필요가 없죠. 예,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뭐 한층 한층 입점이 됐는데 또 나가고 하면 공실이 좀 장기화될 수 있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공실이 오래되면 이런 근린생활 시설은 뭐 6개월, 1년 그냥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임대 수익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근생이 아무래도 주거용 상품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실 리스크도 같이 높다는 거. 그런 거는 입지에 따라서 꼭 주거용 상품이 좋다, 근린생활 시설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땅이 있는 위치, 입지 여건에 맞춰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거용 상품이 낮다, 그럼 주거용 상품 짓는 거고, 아니면 여기는 상권이 좋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로 지어도 충분히 승부가 난다,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든다면 근린생활로 짓는 거죠. 이제 한 2개월 정도면 이제 건물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볼조 다 됐고, 그리고 외장 붙이고 있으니까 내부 계단, 뭐 목공,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고 하면 뭐 2개월도 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서 절차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거용 상품이 아니라 또 근린생활 시설이잖아요.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절차, 그러니까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일반 주거용 상품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도 더 저렴하고 건축 기간도 훨씬 더 짧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주거용 상품보다는, 주거용 건물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자, 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박스입니다. 요 단열재를 이렇게 벽돌을 붙이기 전에 외부에 밀착을 시켜서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단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 붙여 놨습니다. 이쪽 공간은, 이쪽 면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면적은 얼마 안 돼요. 30평이 되지라 이쪽 폭은 이렇게 좁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도로 쪽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넓어요. 이 도로가 좋은 게 또 8m 도로인데 북쪽이에요. 이쪽이. 자, 보세요. 보시죠. 이게 30평의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굉장히 웅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의 힘입니다. 도로폭이 또 넓고 이쪽으로 폭이 넓은 땅이라 더 그렇게 넓어 보이는 겁니다. 상당하죠. 이게 30평, 정확하게는 33평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33평에 지어진 건물입니다.